자, 이제 과제로 137부터 저기 140쪽까지 과제를 해봐. 140부터 140까지 과제를 해보고 그 앞에 있는 그 뭐냐 그 모를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모를 끝났고 자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저기 이온결합 145쪽까지 145쪽 여러분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온결합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만나지, 음이온. 근데 이 양이온이 금속이온이어야 되지. 근데 예외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예외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예외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NH4CL 이것도 이온결합이야. 알았지? 이거는 NH4 플러스 그다음에 CL 마이너스가 만나. 비금속끼리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이온결합이야. 맞지? 요거는 외워놔. 잠깐만. 그럼 HCl도 이온결합이에요? 아니야. 그건 공유. 걔는 공유결합 맞아. 무슨 차이야? 그러니까 얘는 좀 이상한 놈이야. 근데 이온결합, 공유결합 판단하는 게 분자 구조고 판단하는 게 규칙성 있게 또 중요한 걸 물어보네. 자, 이온결합, 공유결합의 차이는 뭐냐면 자, NH4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전기력 차이야. 전기력 차이. 이걸 측정하는 걸 나중에 배워. 알지? 전기력 측정하는 걸 나중에 배우는데 막 그 드래곤볼처럼 전투를 측정하는 걸 나중에 배우거든. 그래가지고 그 전기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전기력 차이가 클수록 이온결합이야. 그리고 전기력 차이가 작을수록 공유결합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측정할 수 없어. 똑같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여도 달라요? 달라. 좀 달라. 저렇게 공유결합, 이온결합이 나누는 거야. 원래는 이거로 나눠. 전자끼리 공유해서 결합하면 공유결합이고 이온 상태로 결합하면 이온결합 이렇게 나뉘었어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수학 뭐 있구나. 전투력 측정해가지고 나눠. 그럼 쟤들은 커서 이온결합이구나. 커서 이온결합이. 알았지? 그래서 화학이 조금 애매한 게 있어. 이제 하다 보면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나누다 보면 또 이게 원소들이 또 성질이 고약해요. 지 맘대로 막 이상한 거 나온단 말이야. 변수가 좀 나와 하나씩. 그래서 화학이 처음에는 계산으로 하려다가 변수가 추가되다 보니까 계산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나중에 하는 거는 뭐냐면 실험이야 실험. 노가다 해. 그래서 두 물질 가져와. 그래서 전기로 돌려. 그래서 측정해. 측정을 가지고 분류하는 거야. 그 작업을 옛날 과학자들이 다 한 거야. 알았지? 대학교 가면 그런 거 하는 거야. 그 샘플 가져와가지고 그거 분류하는 거야. 분류. 오, 재밌겠다. 알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류 작업을 해가지고 얘는 이온결합이더라. 얘는 공유결합이다. 이런 걸 찾아내는 거야. 알았지? 이제 계속 봐보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니까 설탕은 알지만 설탕은 공유결합이지. 네. 설탕은 공유결합. 특이하게 일반적으로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 더해지면 공유결합이야 일반적으로. 근데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가 좀 있어. 맞지? 특이한 케이스가 의외로 좀 있어. 알았지? 물질적으로 봤을 때 구조가 불가능한 구조들이 꽤 있어 생각보다. 근데 그런 구조는 대부분 어디서 발견되냐면 생명체한테 발견돼. 자연에서 예외적으로 만들어지는 애들이 있잖아. 이거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막 만들어지거든. 대표적으로 인산 들어봤지? 생명에서 들어봤잖아. ATP에서 인산. 인산 구조도 그래. 좀 특이해. 근데 인산이랑 탄수화물이랑 결합하면 그건 무슨 결합? 그러니까 인산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인산 구조가 자세히 찾아보면 이내 체외곽 전자가 10개 들어있어. 10개요? 10개가 어떻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규칙을 무시하게 그렇게 생겼어. 아하. 재밌지? 10개? 자, 이런 건 대부분 생명이랑 관련있어. 근데 봐봐, 우리 들뜬 상태 배웠지? 네. 그러니까 애매하게 들뜬 상태인 거야.
인산의 체외각 전자가 10개라는 건 애매하게 들뜬 상태니까 전자를 잃기도 쉽고 얻기도 쉬워. 어떻게 얻어요? 이미 10개인데. 그니까 더 그러면 하나를 보내고 하나를 얻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세포가 전기가 부족해. 네.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면 하나만 떼줘. 네. 너한테 에너지를 전달해줘. 예. 만약에 완전히 저기 체외각 전자를 들어오거나 빼면은 강력한 전자가 에너지가 방출된단 말이야. 그러면 세포가 그거 맞고 뒤져버려. 그러잖아, 그럴 거 아니야. 세포가 그거 맞고 뒤져버리지. 사겠어? 너무 센데. 근데 인산에 있는 애매한 그 전자는 보내줬을 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적은 에너지가 방출되고 흡수되는 거야. 전자마다 에너지 값이 달라요. 그렇지. 와. 그거를 세포는 알아. 탄소에 있는 전자는 무섭고 산소에 있는 전자는 무섭고 인산에 있는 전자는 껍질이 더 두꺼워졌잖아. 그러면 에너지 준위에서 또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껍질이 3개니까 적외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체온 관리할 때 가능한 거지. 이걸 오. 실험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세포는 아는 거야. 그걸. 신기하네. 그러니까. 최대각 전자가 이렇게 이게 구조적으로 가능한 구조긴 해요. 불가능한 구조지. 그걸 그래서 예외다. 그렇지. 생명체가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니까. 되네? 그러고 쓰는 거야 지금. 생명체가 써보다가 되네, 야 된다, 야 이렇게 하자 그래서 쓰는 거야. 진짜라니까. 그게 진화야. 그렇게 계속 쭉 이어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인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배우는 호르몬이야. 오? 응? 호르몬이요? 이거 되네? 그러면 소문이 나는 거지 세포 사이에. 야 이거 되다. 이런 물질이 됐어. 야 같이 써. DNA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신기해. 그러면 DNA가 이제 종이 다음 종으로 넘어갔을 때 그 레시피를 다 들고 있는 거지. 그 인산을 이렇게 만들면 에너지 대사가 좀 더 쉬워지고 이 호르몬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좀 더 천천히 뽑아낼 수 있고 급격히 뽑아내면 세포가 그거 때문에 타 죽어버리니까. 진짜 그런 거야. 그렇지? 그런 것들이 DNA에 다 저장돼 있는 거야. 이렇게 처음 들어봤어. 재밌지? 그래서 생명이 되게 재밌어. 무슨 말인지 물리는 이거를 다 계산하는 건데 현실에서는 조금씩 안 맞아. 그래서 화학은 실험 값을 좀 많이 써. 이름도 쓰고. 근데 생명에서는 아예 안 맞아. 불가능해. 그 불가능한 거 막 지 마음대로 쓰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생물에서는 이해를 시키기 어려운 거야. 이 새끼는 이런 레시피를 개발했고 이 새끼는 이런 레시피를 개발했어. 개쩌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배워서 응용하는 거지. 대표적으로 달팽이 중에 광합성 달팽이가 있어. 광합성이. 그럼 걔는 용록체 있어요? 용록체를 태어날 때부터 쓰는 게 아니야. 만들어서? 중에 만들어요? 지 세포가? 나뭇잎을 먹어가지고 지 몸에 저장해. 남은 그래서 그게 그걸로 용록체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봐봐. 우리가 상추를 먹는데 우리 피부 위로 상추 염록체가 올라와. 그래가지고 광합성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소화가 안 될까? 위를 거칠 거 아니야. 무조건 소화가 될 거 아니야. 소화가 되면 다 파괴되잖아. 근데 걔는 파괴가 안 되고 그 염록체 그대로 자기 피부 바깥으로 이동시켜. 광합성이. 안 먹어도 되겠네. 밥 안 먹어도 돼. 미쳤어.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생물체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 생태계 교란줄 알게. 물고기 중에 크면서 성 바뀌는 애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 걔는 그 뭐지? X가 X가 X.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걔들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이게 막 보는 거야. 주변을 봐가지고 암컷이 많이 관찰되면 수컷으로 바뀌는 거야. 발현철도 있어요. 말이 안 돼.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성공했으니까 계속 자손을 낳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거지. 인간도 그래. 인간도 악조건 속에서는 암컷이 여자가 더 많이 태어나. 인간도 그래. 왜요? 수컷은 한 명만 있어도 번식이 가능. 번식 가능한데 암컷은 한 명만 있으면 암컷은 많이 태어나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수컷은 많이 태어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 근데 확률 아니야 남자 여자 태어날 거? 근데 그것의 가장 밸런스가 크게, 그러니까 암컷 수컷의 밸런스가 가장 크게 벌어진 동물이 파충류야. 파충류는 극조건, 안 좋은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암컷이 훨씬 많이 태어나. 그래서 공룡이 멸종한 거야. 악조건 속에서 이제 너무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암컷이 너무 많이 태어나서.
운석 때문에 망한 거야. 그게 온도랑 관련이 있어. 온도가 좋은 조건이 아니면은 암컷이 태어날 확률이 더 쉬워. 왜냐면 그 XY 염색체가 있잖아. 네. X 염색체가 파괴되면 Y 염색체로 백업을 복구를 못 시켜줘. XX 염색체는 X 염색체 파괴돼요. 다른 X로 백업이 가능해. 복구가 가능해. 그러니까 X가 더 많다. 그래서 그 파충류 장사는 그래서 망했어. 파충류 장사는 그래서 망한 거야. 앙컷만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진화가 종운동물이야. 체온을 내 안에서 유지를 시켜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래서 종운동물은 암수 비율이 거의 1대1이야. 신기하다. 그렇게 그렇게 진화한 거야. 인간도 여자는 좀 더 많지 않아요? 조금 더 많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 염색체에 의한 현상이야. 그래서 염색체가 46개잖아. 네. 그 중에 하나가 성염색체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남성의 수명이 대충 여성보다 그 하나가 오류가 날 확률이 높으니까 대충 한 2-3% 남성의 수명이 더 짧아. 오. 실제로 통계돼 보면 그래. 과학적으로 남자가 빨리 죽는 거야. 빨리 죽어. 염색체 때문에 그래. 그거는 XY 염색체에서 X 염색체나 Y 염색체가 손상될 확률이 2에서 3%잖아. 그럼 실제로 우리가 XY 염색체 중에서 우리의 X 염색체나 Y 염색체가 손상될 확률이 진짜로 2에서 3%니까 고장이 나면 죽잖아. 암에 걸려서. 그래서 실제 생존율이 3% 정도 남자가 더 낮아. 그래서 평균 수명의 남자가 실제로 여성보다 100살 기준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더 빨리 죽어. 과학적인 거야 그냥. 근데 거기에 플러스 환경적인 거.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막 5살 더 빨리 죽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남성 수명이 여성보다 10년 짧잖아. 나머지 5년은 사회적 요인이야. 막 술 먹고, 담배. 담배 피우고. 이게 과학적인 거 같아. 재밌지. 그래서 생명은 예외가 많아서 이 예외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 근데 어쩔 수 없어. 왜? 걔가 생존했거든 그렇게. 과학적으로는 인산의 체외각전자 이렇게 안 돼. 불가능해. 근데 생존했잖아 그걸 가지고. 재밌지. 자 145쪽 갑시다. 자 소금이 액체나 수용의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이유. 그럼 이제 자 NaCl에서 이거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잖아. 근데 인력이 세다 보니까 자 고체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 커서 그렇지? 입자 이동이 그러니까 양이온 음이온이 따로 이동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 양이온과 음이온이 따로 이동하기 힘들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불가능한 것을 만들 때는 대부분 생명공학을 이용해. 무슨 말인지 알지? 물리학이나 화학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 생명공학에서 가능해져. 법칙이 있으니까. 물리나 화학. 물리화학 법칙이 있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근데 생명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게 막 나온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그 개미 체내에서 나무를 집어넣으면 에탄올로 바뀌는 그런 효소가 있어. 개미가 나무 그런 걸 먹으면 에탄올로 바꿔서 물질내서 하니까. 나무랑 에탄올. 그러니까 나무 술로 만들어버려요. 탄소가 수가 있어요. 아니다는데. 나무 그러니까. 그 개미에서 만들어지는 그 효소가 그걸 해. 원소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원소의 구조를 바꾸는 거지. 구조를 바꿔서 에탄올 구조를 만들어. 그 안에서 양성적, 고성적 그리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걸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분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원래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물질 대사야.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걸 이제 비효소로 분석하는 거야. 어떻게 만든 거야 그거. 그런 식으로.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막 에너지 극복할 때 대부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래서 생명과학. 변수를 어떻게 넣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분해. 물의 전기분해를 보면은 이제
이제 플러스 그게 마이너스 그게 두면 H2를 두면 H2가 원리는 145초까지 맞아.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붙고 얘가 이렇게 붙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게 H 플러스랑 O2랑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O2가 얘랑 만나서 여기서 O2 기체 만들어지고 알았지? 플러스 여기서 O2 기체 만들어져. 마이너스를 얘가 가져가 버리니까. 아, 여기서는 그러면 누구 만들어지겠어? 수소 기체? H2 기체 만들어져. 이해 갔지? 자, 그래서 이제 산화원은 나중에 배울 건데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반대인 거죠. 산소를 잃으면은 환원이고 산소를 얻으면 산화. 나중에 배울 거야.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화. 얘는 산소는 반대였어. 응. 근데 왜 산소는 반대예요? 아, 그냥 산소랑 화합했다는 뜻이야, 산화 자체가. 그래서 산소를 얻으면 산소 기준으로는 다르다. 그렇지. 산소를 잃으면 그럼 산소도 어떻게 보면 산소 기준으로 전자를 잃으면 산화예요? 산소 기준으로 전자를 산소가 전자를 잃었어요. 전자를 잃으면 무조건 산화해. 아, 그래서 좀 애매하지.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뒤에서 배워. 기준이 그냥 딱 다른 거 아니에요? 기준이 이게 과학이 발전한 변천 과정이야. 처음엔 이거였는데 그러면 산소 말고 다른 물질끼리 확변할 때도 있거든. 예를 들어 뭐 NaCl 같은 거. 이거는 산화 환원을 정하기가 애매하잖아. 그래서 좀 더 포괄된 게 이거야. 그래서 이게 더 맞아. 이게 기준이야. 여기까지 맙시다.